자, 이번 시간에는 381페이지에 있는 구속 조건과 접합 명령으로 조립품 작성하기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책에 있는 본문에서 이제 한번 그 명령 연습을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구속 조건 이후에 나온 게 접합 명령이에요. 그래서 기본적인 조립 같은 경우에는, 특히 이렇게 구멍 대 구멍으로 조립하는 것 같은 경우에는 그 구속 조건 명령보다는 접합 명령이 좀 쉽습니다. 그 대신 이제 구멍들이 없고 면 대 면으로 특정한 조건으로 조립해야 되는 경우에는, 자, 그럴 때는 이제 구속 조건보다, 접합보다는 구속 조건이 좋다고 볼 수 있죠. 자, 그렇다고, 자, 다 그렇겠지만 모든 명령들이 다 절대적인 건 아닙니다. 상황에 맞게 구속 조건을 골라 써야 될 때도 있고 접합을 골라 써야 될 때도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은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새로 만들기에서, 자, 이제 이번 시간부터는 조립품이기 때문에, 자, 템플릿을 standard.iam으로 선택을 해서 작성 명령을 누릅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자, 기본적인 부품도 불러와야 되겠죠. 부품을 불러오는 방법은 지금, 자, 일단은 첫 번째 부품은 가장 기본이 되는 부품이니까 여기 노란색 부품 있죠, 2번. 요 부품을 불러와야 됩니다. 자, 요 부품은 플레이트라고 되어 있죠. 요게 지금 이 부품들이 지금 어디 있는 거야? 를 보시면은 첫 번째 부품을 불러올 때 얘가 어디인지가 이렇게 표시가 됩니다. 자, 그 예제 파일 파트 5 챕터 2에 03번 클램프에 클램프 언더바 플레이트, 여기 있는 플레이트 있죠, 요거. 요게 여기는 요 이름입니다, 요거. 자, 그래서 여기도 모양도 보시면 알 수 있어요. 자, 그렇게 해서 가져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도, 자, 배치해서, 자, 여기 찾아오는 과정을 제가 생략했어요. 자, 조립품 모델링에 파트 2에 클램프에, 자, 플레이트가 3개가 있기 때문에 여기 보시면 플레이트가 2개 있죠. 그래서 여기 겹치는 거는 이제 이름을 좀 다르게 했어요. 지금 보니까, 어이? 이건 아닌데? 이거는 그냥 무시하십시오. 자, 선택해서 열기. 자, 열기를 하게 되면은 여기 방향에 맞춰서, 자, 첫 번째 부품을 불렀을 때 방향이 맞으면 그냥 마우스 우측 버튼 눌러서 원점에 고정 배치를 하면 됩니다. 안 맞는 경우에는 그때는 이제 좀 연습 예제를 통해서 안 맞는 경우에는 제가 이제 하나씩 어떻게 가져오지를 알도록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방금 그 배치 명령으로 여기 부속품들은 불러왔고, 그 다음에 부품 리스트에 보면 P01, P02 이렇게 되는 거 있죠. 이거는 뭐냐면은 이제 여기는 1, 2, 3, 4, 5번 이거는 우리가 작성한 부품들이고 그냥 부품들이고요. 우리가 그 설계해서 그려서 만든 부품들이고, 여기 밑에 있는 것들은 구매품이라고 해가지고 우리가 사서 쓰는 것들을 뜻합니다. 그래서 자, 두 번째로는 우리가 P07 여기 들어있는 LM 가이드를 불러와야 되죠. 자, 그거는 어떻게 찾냐면은, 자, 구매품은 여기 PUR이라고 되어 있는 거 있죠. 여기 구매품은 제가 가공품은 여기다 넣어놓고 구매품은 전부 다 PUR 여기다 넣어놨습니다. 여기 들어가면은, 자, 여기 P01, P02, P03 요 번호에 맞게 이 P01번의 와셔는 여기 와셔라고 되어 있죠. 이렇게. 네, 여기가 P01 와셔, 얘가 이겁니다. 그리고 LM 가이드는 7번인데 LM 가이드는 이제 조립품이기 때문에 폴더에 넣어놨어요. 들어가셔서, 자, 클램프 P07 LM 가이드를, 요 밑에 있는 것들은 요 LM 가이드에 포함된 부속품들이고요. 제대로 된 이름인 요것만 열기로 가져오시면 됩니다. 자, 첫 번째로 이제 조립을 할 텐데, 자, 여기는 구멍이 있죠? 접합 명령으로 여기하고, 자, 여기를 이렇게 붙입니다. 이렇게 붙이면은 원통 모서리를 선택했기 때문에 이렇게 돌아가게 돼요. 그죠? 애니메이터를 누르면 이렇게 돌아가게 되죠. 자, 우리는 돌아가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그래서 유형을 회전이 아니라 강체로 바꿉니다. 그럼 이렇게 흔들리지 않게 되죠. 근데 문제는 조립 방향이 틀렸어요. 그래서
얘를 어떻게 정렬시키지? 하면은 이제 정렬. 자, 첫 번째 정렬은 요 면을 하고 이 면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정렬면은 요 면. 그러니까 이 면과 이 면을 정렬하겠다는 느낌으로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면하고 이 면하고 정렬했는데 얘가 뒤집혔다. 그러면은 여기 있는 정렬 반전을 눌러주시면 돼요. 근데 지금 현재는 이게 맞죠? 자, 바로 확인 버튼 누르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자, 여기 있는 분홍색 부품, 여기 1번이라고 되어 있는데 1번 블록이라고 되어 있죠? 자, 블록을 불러오겠습니다. 배치 블록, 이 녀석이죠? 자, 얘를 일단 불러오고 그 다음에 요것도 불러오죠. 5번. 지금 4번, 5번이 지금 둘 다 가이드로 되어 있는데요. 자, 이건 불러온 다음에 좀 생긴 걸 좀 봐야겠습니다. 자, 가이드가 있고 가이드 미러가 있죠. 두 개를 한꺼번에 불러볼게요. 컨트롤 키로 두 개를 동시에 선택한 다음에 열기를 누르면은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그림을 보니까 얘가 이 녀석이 이쪽이 조립됐다고 치고 이거를 자, 자유회전으로 이렇게 쓱 돌렸을 때 얘는 이쪽이 가야 되고 얘가 자유회전으로 쓱 돌렸을 때 이렇게 와야 되겠네요. 그죠? 자, 얘가 조립이 일단 요 밑에 되게 돼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가공품이니까 구멍으로 조립되게 되겠죠? 그래서 접한 명령으로 자, 여기 있는 구멍과 여기 있는 구멍을 이렇게 딱 찍어줍니다. 근데 이게 똑바로 붙는 경우가 없어요. 참 보면은 이렇게 붙죠? 자, 유형을 회전을 한 다음에 정렬을 하고 내가 정렬을 하는데 이쪽 면하고 이쪽 면을 맞출 거야. 이런 식으로 정렬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요거는 이쪽 양쪽에 있는 건 똑같은 부품이니까 얘를 선택해서 컨트롤 C, 컨트롤 V 혹은 이제 마우스 우측 버튼 눌러서 복사, 마우스 우측 버튼 눌러서 붙여넣기 이렇게 하시면 돼요. 컨트롤 C, 컨트롤 V가 더 쉽겠죠? 아니면은 자, 요거 하기 전에 잠깐만요. 요거 하기 전에 요 위에 있는 요거 꼬다리 보이죠? 요거 P04 인덱스 플런저라고 되어 있는데 요거가 조립되어 있는데 이거를 복사한 다음에 인덱스 플런저를 불러오게 되면은 P04에서 얘를 불러오게 되면은 얘를 조립을 2번 해야 돼요. 얘에서 조립하고 또 조립해야 돼요. 그러지 마시고 이렇게 돌린 다음에 자, 요것도 접합 여기랑 붙입니다. 거꾸로 붙네? 자, 거꾸로 붙을 때는 연결 항목에 있는 구성 요소 반전을 누르시면 이렇게 돼요. 그래서 자, 강체로 하시고 확인 버튼 누릅니다. 그래서 미리 조립되어 있는 이 두 개를 그죠? 얘는 아니에요. 얘는 다른 게 붙을 거니까 컨트롤 키를 눌러서 두 개를 선택한 다음에 컨트롤 C, 컨트롤 V를 하면은 둘이 조립된 상태로 이렇게 됩니다. 이거를 적극 잘 활용하도록 합시다. 자, 그 다음에 접합 명령으로 이것도 밑에 이렇게 붙이고 자, 강체 정렬로 여기하고 붙여도 되지만 아니 나는 요 밑에 면하고 밑면하고 붙일래. 어쨌든 방향만 맞으면 되는 것이니까요. 자, 확인 버튼을 누릅니다. 그리고 맺힌 김에 여기 초록색 구멍 보이죠? 이 초록색 구멍이 뒤에 있는 요 구멍들에 붙는 거예요. 이것도 자, 접합 명령으로 여기를 찍고 여기를 찍어서 거꾸로 붙는다. 그러면은 자, 강체를 하고 뒤집혀 붙을 때는 요걸 해주면 되고 거꾸로 붙을 때는 정렬만 반전시켜 주면 돼요. 이렇게 이쪽도 마찬가지겠죠? 접합 이 똑바로 붙는 걸 본 적이 없네 진짜로. 뒤집기 해서 확인 버튼 누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요것도 해볼까요? 요거는 지금 어떤 부품인지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자, 그대로 이제 순서대로 갖다 놓도록 해보겠습니다.
엣지 P03 처음에는 샤프트가 P03이고 자, 이 부품을 가져왔을 때 부품을 회전할 때는 보시면은 여기 자유 회전 있죠? 단축키가 G예요. 그래서 선택한 다음에 단축키 G를 누르면 이렇게 돌아갑니다. 그리고 자유 이동 단축키 V입니다. 그래서 선택한 다음에 V. 자, 근데 키보드를 자세히 보시면은 V하고 G가 서로 붙어 있어요. 키가. 그래서 아예 손가락을 V하고 G에 올려놓고 V로 이동하고 G로 이렇게 회전을 시켜가지고 이동 및 회전을 자유롭게 제어를 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일단은 이렇게 올려놓고 도면을 보고 자, 요건 밑에 요거는 그 밑에 저는 요걸 보고 이거 순서대로 이렇게 놔두는 거예요. 이렇게 그 다음에 P05 요거가 지금 보시면은 자 얘가 여기로 쏙 들어갔네요. 그 다음에 P06 자 이렇게 해서 자, 다 꺼냈고 빠진 게 있다면 여기 있는 너트가 있는데 있죠. 너트는 여기 그 뭐야 기본 구매품이기 때문에 여기 포함이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조금 애매하긴 한데 여기 잘 찾아보면 M8 너트라고 있습니다. 얘를 꺼내 가지고 여기다 놓으면 됩니다. 아마 여기는 표시가 되어 있는데 여기 리스트에 없어서 이게 뭐야 하고 당황하시는 분이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그런 오해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영상 강의를 만든 거 아니겠습니까? 야, 뭐 아무튼 그렇다 치고 조립합니다. 일단 얘를 이 안에 쏙 집어넣을게요. 이것도 접합 명령으로 요 위에 보면은 평면이 있습니다. 여기 딱 찍고 왜 일로 붙지? 다시 접합 못 쓸 수도 있겠는데 면을 치니까 이렇게 되나? 이 모서리를 할게요. 모서리와 위쪽 모서리를 이렇게 하면 싹 붙습니다. 자, 간섭 체크, 여기 보시면 나중에 하겠지만 간섭 체크를 하게 되면은 검사에서 간섭 분석을 해서 이 두 개에 대한 간섭 분석을 하게 되면은 간섭이 돼요, 실제로. 그죠? 그래서 이것이 잘못된 설계가 아니냐라고 하실지 모르겠는데 요 밖에 있는 롤러라고 되어 있는 이게 사실 재질이 우레탄, 즉 말랑말랑한 고무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실제로 제가 자작을 했었던 건데 이거는 말랑말랑한 고무이기 때문에 좀 빡빡하게 들어갈 수 있도록 오히려 조금 크게 한 거예요. 실제로 이게 꾹꾹 눌러서 이렇게 들어가서 잘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해하지 마시라는 뜻으로 말씀드린 거예요. 자, 이거를 계속 진행할게요. 자, 접합 명령으로 여기다 이렇게 붙이고 원래는 이런 걸 회전해도 상관없기 때문에 회전 타입으로 해도 되지만 저는 그냥 웬만하면 그냥 같이 하려고요. 자, 그 다음에 컨트롤 키를 눌러서 이 두 개를 동시에 선택하거나 아니면 이렇게 쭉 크로스 셀렉션으로 이렇게 하면 두 개가 동시에 선택되거든요. 컨트롤 C, 컨트롤 V로 놓은 다음에 접합 명령으로 여기랑 조립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는 P01이 컨트롤 C, 컨트롤 V 이 위에도 붙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얘도 접합 해서 여기다가 붙이고 그 다음에 자 연속 조립을 하실 거면 아예 유형을 강체로 만들어 버리시고 여기로 적용해서 붙여버리고 자 여기를 적용해서 붙여버리고 자 요거는 마지막으로 여기다 하긴 마지막이니까 근데 여기 보시면 틈이 살짝 벌어져 있죠. 그래도 이게 약간은 간단간단 살짝 딱딱딱딱 놀아야 되기 때문에 최소한의 틈을 조금은 준 거예요. 네. 자 그러면은 거의 다 끝났습니다. 이렇게 쭉
제대로 조립이 됐다면 이렇게 되겠죠? 똑같은 게 이렇게 조립이 되니까 이거를 다시 다 불러와서 또 조립하지 마시고 조립이 끝난 거를 한꺼번에 선택해서 컨트롤 C, 컨트롤 V를 누르면 조립된 상태로 오게 됩니다. 그죠? 자, 접합 명령으로 여기 선택하고 쭉 뒤집어서 요 안쪽에다 이렇게 딱 붙입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강체로 하고 얘가 지금 여기 삐뚤어져 있죠? 정렬 명령으로 여기 면하고 여기 면을 정렬하겠다. 적용. 왜냐? 한 번 더 할 거니까. 여기도 여기다 클릭해서 쭉 다음에도 정렬을 이쪽 면과 이쪽 면을 정렬하겠다. 확인. 자, 그 다음에 너트도 접합 명령으로 여기다 이렇게 쓱 넣고 강체 확인. 자, 이것도 컨트롤 C, 컨트롤 V로 가져와서 접합 강체 정렬 여기랑 여기 해서 확인 버튼 누르면은 자 이렇게 첫 번째 조립 예제가 완성이 되게 됩니다. 자, 이상으로 381페이지에 있는 자 그 구속 조건과 접합 명령으로 조립힘 명령 작성하기 예제를 좀 해봤고요. 구속 조건 명령은 거의 안 쓰고 접합 명령만 썼네요. 관계를 해보니까 그러네요. 전부 다 강체만 썼네. 그만큼 쉽다는 얘기예요. 근데 뭐 연습 예제 가보시면은 아마 이게 그 구속 조건으로 이제 몇 개 쓸 텐데, 그럼 요거는 여기서 끝나지 말고 요걸 다 해체한 다음에 이번에는 자 구속 조건으로 작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빼먹은 게 자 3번에 있는 요거 빼먹었네요. 요거를 빼먹었어요. 자, 그래서 접합 쓱 한 다음에 얘 그럼 완전히 말도 안 되게 붙었네요. 그죠? 일단 뒤집혀 있고 그 다음에 이거 이렇게 해도 돼요. 구멍이 두 개라면 정렬을 면을 하지 말고 그러면 연결할 때는 이쪽 첫 번째 구멍으로 연결했으니까 정렬할 때는 두 번째 구멍끼리 이렇게 해야지 해서 이렇게 맞출 수도 있습니다. 자, 이쪽 반대쪽도 마찬가지 방향을 잘 봐서 얘 또 뒤집혔네. 이렇게 하고 정렬은 여기랑 여기랑 해야지. 유형은 강체 해서 확인 버튼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에는 전부 다 지운 다음에 이제 구속 조건으로 조립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연습 예제는 이렇게 안 할 거예요. 예, 그 본문 예제니까 이걸 다 한번 보여준다는 취지에서 한 겁니다. 자, 순서는 같아요. 순서는 LN 가이드로 오는데 이걸 갖고 오면은 이런 부품을 조립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구속 조건에서 이제 메이트 구속 조건으로 구멍은 무시하고 면 대 면으로 해가지고 부품의 덩어리로 붙이는 겁니다. 이렇게 여기는 이제 이렇게 붙이고 이렇게 붙이는 거예요. 이렇게 자, 이렇게 붙이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했을 경우에는 그 강체로 붙이게 되면은 강체 한 번에 써서 붙게 되는데 이걸 하게 되면은 강체가 아니라 이제 구속 조건을 붙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세 개가 필요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방법은 구멍이 있을 때는 뭘로 붙이느냐는 얘기인데, 자, 제가 빼먹고 맨 마지막에 붙였던 걸 볼게요. 자, 강체가 이제 접합이 없을 때 구속 조건으로 그 접합처럼 붙이는 건데 바로 자 삽입 명령으로 붙이는 겁니다. 삽입 명령으로 여기 찍은 다음에 여기 찍어서 이렇게 붙여주시면 돼요. 근데 문제는 삽입 명령으로 이렇게 하시게 되면은 삽입 명령으로 이렇게 하시게 되면은 여기 지금 정렬을 하는 게 없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빙빙 돌아가게 됩니다. 빙빙 돌아가게 되고 방법이 아예 없는 건 아니에요. 그 처음에 잠깐만요. 여기 지우고
처음에 얘를 제대로 가져왔을 때 만약에 우연찮게 방향이 잘 맞으면은 구속 조건에서 삽입으로 얘를 붙였을 때 이렇게 되게 된다. 근데 방향이 잘 맞으면 이 상태로 자, 회전 잠금을 시켜버리면 돼요. 이렇게 회전 잠금 하니까 제대로 이렇게 들어오네. 네. 회전 잠금 시키면은 이렇게 됩니다. 근데 방향이 안 맞으면은 지금은 운이 좋아서 회전 잠금이 잘 먹었는데 자, 반대쪽도 잘 먹나 볼까요? 반대쪽도 구속 조건 명령으로 자, 삽입 해서 자, 이렇게 한 다음에 회전 잠금 여기도 잘 먹네요. 만약에 이제 접합 이렇게 회전 잠금을 해서 한 번에 얘가 잘 맞는 상태로 되면은 얘를 이렇게 그냥 붙여 버리시면 됩니다. 자, 회전 잠금이 언제까지 잘 먹나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번엔 얘하고 붙이게 되죠. 근데 잠깐만요, 돌려볼게요. 쭉. 왜냐면 구멍이 안 보이니까. 자, 그래서 여기하고 붙입니다. 자, 회전 잠금을 했더니 이렇게 돌아버리죠. 그죠? 아, 이거 어떡하지? 자, 이거는 일단 회전 잠금을 풀고 이렇게 쓱 돌린 다음에 방법은 두 가지가 있는데 구속 조건에서 그 각도 구속 조건으로 솔루션을 지정 각도로 한 다음에 이렇게 붙여서 마무리를 짓는 방법이 있고 아니면 자, 자유 이동 혹은 자유 회전으로 쭉 돌린 다음에 이쪽 첫 번째 구멍을 회전으로 했으니까 두 번째 구멍도 회전으로 해가 여기 있는 삽입 명령으로 여기하고 여기를 이렇게 붙여주면 돼요. 그러니까 삽입 조건 두 개가 들어간 거죠. 이렇게 접합을 쓰게 되면은 아까 보여드렸다시피 접합을 쓰게 되면은 접합 명령으로 첫 번째 구멍과 이렇게 한 다음에 방향이 안 맞으면은 여러 가지 옵션을 이용해서 바꾸고 혹은 정렬해서 이렇게 방향을 맞출 수 있습니다만 구속 조건은 그게 조금은 약한 편입니다. 이렇게 해서 맞출 수 있죠. 근데 구속 조건은 그게 조금 약한 편이라서 이런 거는 옛날에는 이제 회전 삽입 명령도 삽입 잠금이 회전 잠금이 없었거든요. 그때는 이런 거는 그냥 이렇게 붙이거나 구멍으로 정렬할 때는 자, 메이트에서 원형 모서리끼리 이렇게 집어넣으면은 자, 원형 모서리가 축 정렬로 돼 버리거든요. 그래서 축 정렬을 시켜가지고 이렇게 조립하는 편이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제 제가 실무에서 쓰는 개인적인 감정으로는 접합 명령 요거 옵션만 잘 익혀 놓으면은 실무에서는 솔직히 좀 말하면은 접합이 좀 많이 편안한 느낌이 들어요. 물론 접합 하나보다는 여기 메이트 하나 하는 용량보다는 접합 하나 하는 용량이 훨씬 크거든요. 그런데도 뭐 훨씬 커봤자 별 차이도 안 납니다. 근데 좀 웃기는 건 사실 접합은 이게 구동 이렇게 유형을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그 구동부를 위해서 한 거라서 조립을 위한 건 아니에요. 사실은 정확하게 얘기하자면.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정식적인 건 아닌데 실무에서는 팁이란 게 있는 거니까 아무튼 그런 식으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 조금만 더 보여드리자면 이제 원형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샤프트 같은 경우에는 컬러하고 롤러하고 요런 거는 구속 조건으로 어떻게 조립을 하느냐 하면은 요거는 이제 얘하고 얘가 정중앙이 맞다면은 길이가 같다면 삽입 구속 조건으로 여기와 여기를 붙여서 방향을 반대로 한 다음에 회전 잠금을 해서 이렇게 붙여버리겠죠. 그죠? 근데 얘 길이 서로 틀리네요. 그죠? 자, 길이가 서로 틀린 경우는 어떻게 하느냐? 그러면 그런 경우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럼 아까 조립품에서도 길이가 서로 틀려서 잘못 조립했다는 얘기인데 얘는 얘하고 맞느냐가 아니구나. 그죠? 얘는 잠깐만요. 부시 얘하고 조립한 애였다. 그죠? 자, 근데 만약에 얘가 요게 정중앙에 들어가야 된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하는지 볼게요. 접합 명령을 쓰시게 되면은 자, 여기 면뿐만 아니라 중간을 가면은 이렇게
보이시죠? 이렇게. 자, 이 형상의 중간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여기도 형상의 중간을 선택할 수 있고요. 그래서 중간 대 중간으로 이렇게 집어넣으시면 들어와요. 자, 구속 조건을 하는 경우에 조금 까다롭습니다. 먼저 동심은 얘로 이렇게 맞춰주고, 그죠? 그럼 얘가 왔다리 갔다리 하겠죠? 그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은, 이 부품이 가지고 있는 YZ 평면, 그러니까 이게 정중앙을 지나는 평면과 이 부품이 가지고 있는 중앙을 지나는 평면 있죠? 또 중앙을 지나는 평면이 여기 있네. 그래서 중앙을 지나는 평면끼리 구속 조건을 붙여버리는 겁니다. 근데 얘는 어때요? 중앙을 지나는 평면끼리 얘는 또 평면이 중앙이 아니죠? 그죠? 자, 그래서 제가 모델링 할 때 부품의 원점을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이런 일이 발생을 할 수가 있으니까. 자, 아무튼 뭐 이렇게까지 설명을 했고요. 자, 연습 예제에서는 제가 간간히 그 때에 따라서 구속 조건도 쓰면서 접합 명령을 하면서 이제 간간히 섞어서 자,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381페이지에 있는 그 본문 예제는 일단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고요. 자, 이제 연습 예제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